계속해서 3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수식의 결과로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정답은 1번이 되어 있는데 미리 입력해둔 엑셀 자료를 보면서 왜 1번이 정답인지, 왜 1번이 부사장이 출력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로 넘어와서 살펴보면 여기 1번에 입력된 식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choose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choose 함수는 간단한 함수예요. 사실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index num이라고 있죠. 그래서 index num에서 만약에 1이 나오면, 여기서 1번이 나오면 value 1번 값을 선택하는 겁니다. 1번 값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2가 나오면 value 2, 3이 나오면 value 3, 4가 나오면 value 4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이라는 함수를 또 알아야 되겠죠. 셀이라는 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이라는 함수는 참조 범위에서 시트를 읽는 순서에 따라서 첫째 셀의 서식이나 위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여기 보면 info type이라는 인수가 있죠. info type은 원하는 셀 정보의 유형을 지정하는 텍스트 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fo type에 row라는 유형을 지정하는 텍스트 값을 입력하고 reference, 정보를 구하려는 셀을 입력하게 되면 B3의 row는 뭐예요? 행이죠. 행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3 셀이라는 것은 B열 3행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행이 3이라는 뜻이죠. 그럼 choose 함수에서 이 부분이 3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3이 된다는 뜻이고, 3이면 결국 value 3에 있는 값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 C4에 뭐가 있습니까? C4에 바로 영업사원이라는 값이 있죠. 따라서 얘는 영업사원이라는 값이 반환됩니다. 문제에서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문제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choose 함수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번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값을 선택하게 되겠죠. 여기 보면 결과가 2로 나와 있습니다. 2로 나와 있기 때문에 value 2가 선택이 되고요. C3에 있는 값 부사장이 출력이 되었죠. 자, 그러면 type 함수가 뭔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type 함수는 값의 유형을 나타내는 수죠. 숫자는 1이고 텍스트는 2고 논리값은 4고 오류값은 16, 배열은 64라고 합니다. 자, B4셀에 있는 것은 누가 봐도 텍스트죠. 텍스트니까 텍스트는 2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따라서 추주에서 얘가 2라는 값이 반환이 되어서 C3에 있는 value 2에 있는 값 C3이 출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면 이제 offset이라는 함수인데요. offset이라는 함수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참조 영역이고요. 주어진 참조 영역으로부터 지정한 행과 열만큼 떨어진 위치의 참조 영역을 돌려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A1에서 A6이라는 범위가 있고요. 여기 lows가 2, curls가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여기 A1 셀을 기준으로 해서 2행 아래, 얘가 양수로 되어 있으면 lows가 양수면 아래로 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음수로 되어 있으면 위로 간다는 얘기겠죠. curls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양수로 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음수로 되어 있으면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A1을 기준으로 해서 2행 아래 A3까지 왔죠. 자, 여기서 다시 curls에 있는 2를 보고 오른쪽으로 두 칸, 하나, 둘, C3으로 옵니다. 이때 height와 width 인수가 있는데, height는 출력하려는 참조 영역의 높이. 자, 참조 영역의 높이와 그 다음에 너비가 1과 1이기 때문에 바로 C3 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A1 셀을 기준으로 해서 2행 아래, 그 다음에 2열 오른쪽으로 와서 있는 여기 C3 셀을 선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사적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인덱스 함수이고요. 자, 인덱스 함수 중에서 인수가 3개가 있으니 바로 위에 있는 이 값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array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배열이라는 부분인데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한다. 그게 바로 인덱스 함수고요. array는 배열로 입력된 셀의 범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2에서 D6 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A2에서 D6
이 범위를 얘기를 하죠. 여기 이 범위를 잘 봐두고요. 결국 인덱스 함수라는 것은 로우 넘에서 나온 결과, 컬럼 넘에서 나온 결과가 교차하는 곳에 값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값이 2가 나와 있고 컬럼 넘이 3이 나와 있기 때문에 2행 3열이 교차하는 곳, A2에서 D6 범위에서 2행 3열이 교차하는 곳, 결국 C3의 값이 반환이 되겠죠. 3이라는 값은 상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여기 매치라는 함수를 또 알아야 되겠죠. 행 구하는 곳에 매치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 매치 함수는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찾아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룩업 밸류 찾는 값이 A3셀에 있죠. A3셀에 102. 여기 100이라는 값이 룩업 어레이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구해주는 함수죠. 첫 번째로 나타나는 상대적인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럼 A2에서 A6에서 102라는 값은 A3이라는 값은 여기 100이라는 값은 A2에서 A6에서 상대적으로 두 번째에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상대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덱스 함수에서 이 부분 매치 함수를 구하는 부분이 2가 나왔다. 로우 넘이 2라는 뜻이고 컬럼 넘은 상수로 3이 주어져 있으니 A2에서 D6에서 2행 3열에 있는 교차하는 값, 부사장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부사장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부사장이라는 값이 나오지 않은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3번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작성한 수식어의 결과값의 다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값들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함수 small과 large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게 되는데 결과값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입력해둔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기 첫 번째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1번 보기 지문이죠. small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했고요. 2번이 답이 이렇게 3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수식으로 결과값이 다른 것이 되겠죠. 우선 첫 번째부터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 스몰이라는 함수죠. 스몰이라는 함수는 무엇입니까? 이 배열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이냐라는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럼 K번째로 작은 값이냐라는 것을 찾고 있고요. 여기서 컬럼 3, C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컬럼이라는 함수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겠죠. 컬럼이라는 함수는 뭐예요? 참조 영역의 열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죠. 자, 지금 레퍼런스에 C3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C3에서 열 번호를 구해줍니다. 그럼 열 번호가 뭐가 되죠? A열은 열 번호 1, B열은 열 번호 2, C열은 열 번호 3. 그래서 여기서 3이라는 값이 구해지니 결과적으로 B1에서 B3에 있는 값들, B1에서 B3, 30, 60, 70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 첫 번째로 작은 값은 30이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은 60이고 세 번째로 작은 값은 70이죠. 결국 이 영역에서 최고로 큰 값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값이 이렇게 반환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기 지문은 3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역시 스몰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1에서 B3, A1에서 B3 여기 이 범위를 다 보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역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데 에버리지가 들어가 있죠. 에버리지에서 이렇게 배열 상수가 주어졌고 1, 2, 3, 4, 5의 평균 값을 구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 중간 값인 3이 평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게 되겠고요. 첫 번째로 작은 값은 무엇이겠습니까? 12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값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값이 30이라는 값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70은 아니죠. 그래서 결과값이 다른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지 함수를 사용한 지문 3번, 보기 3번, A1에서 B3, A1에서 B3 이 범위이고요. 이번에는 K번째 큰 값을 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라지 함수니까 low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low라는 함수는 뭐예요? 행번호 구해주죠. A1이라는 셀의 행번호는 당연히 여기 1행이죠. A열은 열 번호를 구한다면 1열이고 행번호를 구한다면 1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라지 함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A1에서 B3 중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을 찾게 되죠. 첫 번째로 큰 값은 당연히 여기 딱 보면 7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네 번째 보기죠. 한번 살펴보면 역시 라지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A1에서 C3까지 여기 이 범위 다 살펴보아야 되고요. 역시 에브리지를 통해서 구하고 있죠. 여기 3이라고 되어 있죠. 에브리지를 통해서 이 배열상수의 중간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이라는 값을 구하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A1에서 C3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게 되죠. 첫 번째로 큰 값은 90이고, 두 번째로 큰 값은 80이고, 세 번째로 큰 값은 누가 봐도 70이죠. 따라서 70이라는 값이 구해졌다. 그래서 2번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2번 이 값만 30이 구해지고 나머지는 다 70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4번 다음 중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시트 보호는 통합 문서 전체가 아닌 특정 시트만을 보호한다. 자, 시트 보호와 그 다음에 여기 통합 문서 보호, 그 다음에 통합 문서 공유에 대한 문제죠. 우선 이것을 알아보려면 여기 엑셀에서 살펴보면 우선 워커북,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전체가 통합 문서죠. 이 통합 문서 속에 워커시트가 존재하죠. 이렇게 25번 워커시트, 26번 워커시트 이런 것들이 모여서 워커북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시트 보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시트 1, 시트 2 같은 이런 하나하나 특정 시트들에 대한, 현재는 지금 33번 워커시트죠. 특정 시트들에 대한 어떤 그 보호를 말하는 것이고, 통합 문서 보호라는 것은 여기 전체 통틀어서 이런 것이 모여 있는 문서 전체, 이거 하나의 워커시트가 아니라 이거 다 모여 있는 통합 문서 전체에 적용되는 사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1번 첫 번째를 보면 시트 보호는 통합 문서 전체가 아닌 특정 시트만을 보호한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잘 부합하고요. 두 번째, 공유된 통합 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 및 병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검토라는 탭을 살펴보면 통합 문서 공유라는 부분이 보이죠. 얘를 클릭해 보면 이게 바로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으며 통합 문서 병합도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통합 문서 보호 설정 시 암호를 지정하면 자, 하나의 워크시트, 특정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하려면 우선 셀을 잠금을 해야 돼요. 셀을 잠금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보호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잠금이라고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만약에 수식일 경우 숨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시트 보호를 눌러서 이렇게 시트를 보호해 주면 됩니다. 물론 또 사용자가 잠금했지만 이런 기능들은 허용할 수 있게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번은 뭐예요? 시트 보호와 더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통합 문서 보호, 얘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시트 보호, 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네 번째를 보면 사용자가 워크시트를 추가, 삭제하거나 숨겨진 워크시트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통합 문서의 구조를 잠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은 통합 문서의 구조, 통합 문서의 창, 요건 통합 문서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 엑셀에서 살펴보면 통합 문서 보호를 딱 눌러주면 구조와 창을 보호할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를 보호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워크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해줘 볼까요? 여기서 확인을 눌렀다 치면 얘를 이렇게 옮길 수가 없죠. 아예 원래는 옮길 수가 있었는데 통합문서 보호를 해제하게 되면, 해제했죠.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33번 워크시트를 32번 워크시트 뒤쪽으로 옮길 수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통합문서 보호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워크시트 하나만, 특정 워크시트만 보호하느냐, 문서 전체, 워커북, 통합 문서 전체를 보호하느냐, 이것만 잘 구분해줘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